안녕하세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자세 불균형으로 생기는 목 통증의 원인과 그 다음에 혈자리 발 반사구 관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불균형으로 생기는 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기간이 늘어나면서 목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PPT 강의를 통해서 목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 자연 치유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 통증이란 무엇일까요? 몸은 우리 몸에서 이제 머리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성인의 경우 머리의 무게가 약 4에서 6kg 정도인데, 목은 하루 종일 이 무게를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자세가 더해지면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은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또한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목 통증 예방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PPT 강의를 통해서 한번 자연 치유적인 관점으로 목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정상적인 목의 구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목은 경추 총 1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목은 앞으로 부드러운 역C자의 곡선을 유지합니다. 이 곡선이 충격을 흡수하고 머리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면은 이 곡선이 사라지고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인한 변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자세 불균형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은 거북목, 일자목,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 골반 불균형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머리가 앞으로 내밀면은 2에서 3cm만 이동해도 목 근육에는 훨씬 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반복되면은 통증이 이제 피로가 만성화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통증이 생기는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에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장시간 운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운동 부족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근육 긴장이 증가하여 목 통증에 유발이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볼 거는 거북목 증후군인데, 거북목은 머리가 몸보다 앞으로 나온 자세를 말합니다. 이 자세에서 목 뒤 근육과 승모근이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 결림이나 두통, 심한 경우에는 팔 저림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우리가 승모근의 과긴장을 좀 풀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친턱을 유지해주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가 미치는 정말 큰 영향들이 다양하게 또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단순히 목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깨 통증이나 그 다음에 두통, 집중력 저하와 그 다음에 피로감 증가, 그 다음에 팔저림 등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 건강은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통증의 증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이 잘 돌아가지 않거나 뻣뻣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어깨가 무겁거나 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후두부 두통이나 팔 저림이 함께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과도한 뻣뻣함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회전하는 데도 제한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깨 결림, 그 다음에 후두부 두통까지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경까지도 이제 좀 영향을 끼쳐서 팔 저림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주기적인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고 스트레칭과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방법을 볼 건데 예방에 가장 좋은 치료는 바로 모니터는 이제 눈높이에 맞추고 스마트폰은 가능한 눈높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3에서 40분 정도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정하는 습관을 가져서 우리가 목 통증을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치유적인 관점에서 좀 볼 건데 혈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자리는 한의학에서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혈자리를 적절히 자극하면은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통증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며 의학적인 치료는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혈자리만 눌렀다고 해서 그 부위가 만병통치약처럼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풍지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풍지열은 뒤통수 아래쪽에서 목과 머리가 만나는 부위에 위치합니다. 귀 뒤쪽의 유황돌기와 목 뒤 중앙 사이를 만져보면은 오목하게, 움푹하게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으며 양쪽에 각각 하나씩 있어 두 개가 있습니다. 목을 약간 앞으로 숙이면 위치를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지열의 효능을 보면은 풍지열은 목과 어깨 주변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자주 활용되는 혈자리입니다. 목의 뻣뻣함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에 도움이 되며 긴장성 두통과 후두부의 불편함을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회사원들의 장시간 컴퓨터 작업 후에 목 뒤의 피로감을 완화해 주는데도 도움되고 눈 피로와 어깨 결림,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근육 긴장을 완화해 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마사지 방법을 보면은 양손에 엄지손가락에 양쪽 풍지열을 찾습니다. 천천히 안쪽과 위쪽 방향으로 우리 지그시 눌러줍니다.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압을 가해주면서 한 번 누를 때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에서 10회 정도 약 한 번 누를 때 1분 정도는 최소한 지압을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깊게 호흡하면서 시행하면은 이제 근육 이완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강하게 누르면은 통증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압력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 목 손상이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고 심한 어지럼증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료진의 진료와 그 다음에 상담을 받는 것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견적열입니다. 우리 어깨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 대표적인 혈자리라고 나와 있는데 견적열은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승모근에 위치합니다. 90도로 벌린 상태에서 볼록하게 나온 그 지점이 바로 견적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뼈의 가장 돌출된 부분 쪽에서 어깨의 끝부분, 이제 견봉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의 딱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견적열의 효능으로는 이제 승모근과 어깨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승모근 긴장을 감소하고 어깨 결림을 완화해주면서 목과 어깨의 피로를 감소합니다. 또한 이제 산모 승모근의 과긴장 완화와 스트레스에 따른 근육 긴장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우리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견적열 부분을 지압하면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지 방법으로는 우리 반대쪽 엄지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방법이 있으며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는 60초 정도는 좀 지그시 자극해 주는 게 좋으며 좌우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줍니다. 마사지 후에 어깨 스트레칭을 함께 하면 도움이 되며 주의사항으로는 임신 중에는 강한 자극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심하게 붓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강한 압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통증이 심해지면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발반사요법을 볼 건데, 발에는 많은 감각신경 말단과 다양한 연부 조직이 분포해 있습니다. 발반사요법에 발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편안함을 증진시키는 건강관리 방법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발 자극이 감각신경을 자극하고 근육의 이완과 스트레스 감소,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감기, 장기 질환을 이제 직접 치료한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우리가 발의 긴장을 완화해주고 혈액순환 촉진과 심리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피로 감소, 근육 이완, 그 다음에 자기 건강 관리 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발은 우리가 전신에 있는 반사구가 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자연 치유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목 통증과 관련된 이 지압 반사구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익혀주셔서 지압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경추를 볼 수 있습니다. 경추 반사구는 일반적으로 발반사요법에서 엄지발가락 아래쪽, 안쪽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부위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우리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목의 피로를 감소해주고 경추 주변의 근육을 이완해주면서 장시간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후에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거북목으로 인한 불편감을 또한 이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압을 진행해 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발을 따뜻하게 합니다. 먼저 족욕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일을 좀 소량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오일을 활용해 주셔서 발을 이제 지압을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위아래로 이제 지그시 밀어주는 방법을 진행해주면 도움이 되고, 한 부위당 한 5에서 10초 정도, 적어도 이제 10초 이상은 좀 지그시 눌러주면 도움이 됩니다. 좌우에 각각 2에서 3분 정도 실시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꾸준하게 지압을 진행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도 우리 경추 반사구 기억해 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통증이 심하면은 압력을 줄입니다. 그리고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 지압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마사지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승모근 어깨 반사구를 볼 수가 있는데, 발반사에서는 어깨와 승모근을 대응하는 반사구를 엄지발가락 아래 발볼 안쪽 부위에 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제 승모근의 긴장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어깨 결림을 감소해주면서 상체의 피로를 완화해줍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우리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에게 피로 감소와 그 다음에 적절한 어깨의 근육의 뭉침에도 완화해주는 데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눌러주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방법으로는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반사봉을 이제 사용해도 좋고, 너무 이렇게 누르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좌우 각각 3에서 5분 정도 실시하면서 마사지 후에는 목 스트레칭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우리 골절이나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저하된 경우에도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을 조절해 주는 것이 좋으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지압봉을 너무 이제 좀 사용하면서 이렇게 지압을 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지압봉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제 자극을 해주는 이제 지압 방법이 좀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이제 발 반사구를 할 때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거는 당뇨병은 발 감각이 또한 저하됩니다. 상처가 쉽게 생기더라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 부위가 괴사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압력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진과 진단을 받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발 마사지 방법을 보면은 마사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한 10분 정도 족욕을 충분히 해주면서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 피부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발 전체를 가볍게 문질러 근육을 이완하면서 경추 반사구와 어깨 반사구를 중심으로 마사지를 합니다. 발 전체를 부드럽게 이제 마무리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으며 마사지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못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마사지 시간은 한쪽 발에 대략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해주면 좋고 양쪽에 20분, 주 3회에서 5회 정도는 필요시 하루에 한 번 정도 실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 방법으로는 이제 주로 이제 로션을 발라주고 보통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온열팩도 사용해주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상처나 염증, 화상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부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통증을 참을 정도로 강한 압박보다는 시원하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수행합니다. 발반사요법은 이제 건강관리를 위한 보조적인 방법이며 심한 목 통증, 팔저림, 근력 저하 등은 증상이 있으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목 스트레칭을 볼 수가 있는데, 목을 앞으로 당기는, 그러니까 턱을 뒤로 당기는 이제 턱 당기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좌우로 천천히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 근육을 이제 최대한 늘려주면서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고 승모근과 가슴 근육을 함께 스트레칭을 진행해주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10분 정도 반복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겠죠. 이제 스마트폰은 가능한 눈높이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도 허리를 곧게 일상생활에서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좋으며, 이제 너무 높은 베개를 피하고 적절한 높이를 선택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주의사항으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팔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떨어질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심한 두통이나 외상 후에 통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고, 발반사요법과 혈자리 자극은 건강관리의 보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 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아까 소개해 드렸던 내용이고, 팔에 힘 빠짐, 인제 저림, 뭐 심한 두통, 지속적인 인제 우리가 감각에 이상이 있거나 외상 후에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발반사 요법은 인제 꾸준하게 해 주면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발반사 요법도 하나의 예방의학 차원에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않는 것이 또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 불균형으로 생기는 목 통증의 원리와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목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스트레칭, 그다음에 풍지열, 경정열 자극과 발반사구 관리를 꾸준하게 한다면은 목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 속에서 꾸준하게 실천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